안녕하세요. 저인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장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직장인 대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직장의 가치와 함께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또 다른 기관인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입니다. 자, 미국 기업은 본사는 어디 있을까요? 보통은 미국에 있겠죠. 일부 세금을 회피하고자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카리브해에 있는 외딴 섬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 회사는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본사에 인사, 재무, 홍보, 영업, 마케팅 등등 여러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해외 영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해외 영업 부서는 아래에는 아시아 영업팀, 북미 영업팀, 남미 영업팀, 중국 영업팀, 서남아, 인도 영업팀, 중동 영업팀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시아 영업팀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바로 아시아에 있는 거점과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거점을 아시아 헤드쿼터 또는 아시아 총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그 아시아 헤드쿼터는 어디 있을까요? 네, 보통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는 지역적으로는 극동아시아와 유럽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무역항이 발달해 있고 또 중화권 자본이 모이기 때문에 금융업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하기에 좀 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싱가포르에 아시아 헤드쿼터가 보통들 있죠. 또 홍콩을 예로 들을 수 있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도 항이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 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아시아 헤드쿼터가 싱가포르에 있고 그 아래에 한국 지점, 대만 지점, 베트남 지점, 필리핀 지점 등등 각 나라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본사에 있는 아시아 영업팀에서 아시아 관련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기획성 업무를 합니다. 또한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만들겠죠. 그러면 그 전략과 매뉴얼을 아시아 헤드쿼터에 내려주면은 아시아 헤드쿼터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각 나라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보고 각 나라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제일 아랫단에 있는 한국 지사에서 하는 업무는 대부분 엄청난 전략을 세우거나 엄청난 계획을 세우거나 매뉴얼을 만든다기보다는 기획성 업무보다는 이제 운영단의 업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 내에서 홍보하고 영업 마케팅 활동을 한다거나 판매 수량을 취합한다거나 매출을 취합한다거나 등의 운영단의 업무 또는 AS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 지점이 엄청난 이머징 마켓이 아니고 또 엄청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이제 한국 지점에서 매출과 판매 수량 등을 취합을 해서 아시아 헤드쿼터에 보내줍니다. 그럼 아시아 헤드쿼터에서는 한국 지점뿐만 아니라 대만, 베트남 등등 각 나라의 매출과 판매 수량 등을 취합을 하죠. 그래서 본사에 있는 아시아 영업팀과 협업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외국계 기업,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지사는 미국 본사, 외국 본사 또는 아시아 헤드쿼터보다 조직도상으로는 가장 낮은 지사에 속한다. 그래서 기획성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운영단의 업무가 좀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제 네임밸류입니다. 대부분 한국에 들어온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 유명한 네임밸류가 높은 기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급여 부분인데요. 급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저도 대기업 다니면서 보았던 것 같아요.
보통 급여가 본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해외 거점인 해외 총괄, 그 다음, 지사 또는 지점 같은 경우가 가장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한국 내부에서의 매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장이 인구수가 엄청 많은 시장도 아니고, 또 젊은 층들이 점차적으로 엄청 늘어나는 이머징 마켓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매출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은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과 국내 대기업의 연봉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한국 대기업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에 진출한 금융업이나 일부 유통업 같은 경우는 한국 분기당, 단위당 매출이, 세계 탑3 안에 들거나 이런 유통업이 있어요. 그런 데는 물론 이제 한국, 지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봉, 급여가 높겠죠. 네. 뭐든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소적인 이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대부분 서울 중심가, 종로, 강남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청담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소적인 이점이 대부분 높다. 최고의 장점은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높다는 것입니다. 지사 보통은 그랬던 것 같아요. 본사가 엄청 기획성 업무, 전략성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야근을 좀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총괄 가장 밑에 있는 지사가, 가장 아래에 있는 지사가 아무래도 운영단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퇴근도 조금 일찍 하고 잔뜩근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해외 지사들이 좀 퇴근을 좀 일찍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정성은 좀 떨어집니다. 본사 경영 실적이 악화가 되면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지사부터 철수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성은 국내 정부기관이나 국내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선 우리 대기업과 정부기관과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이 정부기관과 외국계 기업에 비해서 급여는 높은 편입니다. 대기업, 정부기관, 외국계 기업 세 곳 모두 다 자부심, 네임밸류가 높고 자부심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네임밸류가 높은 것 같아요. 자부심도 높고요. 다음, 비전적인 측면은 먼저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기획과 전략성 업무보다는 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단의 업무가 많다는 거, 또한 국내 지사에서 엄청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본사까지 진출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대기업과 정부기관, 대기업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정부기관이 관료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간부급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략성 업무를 하거나 기획성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나 업무상의 어떤 비전 부분은 좀 중간 정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적인 것입니다. 장소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력 산업인 이제 금융업이나 IT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있고,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방에 본사가 있거나 지방의 지사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으로 이전을 했거나 단계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죠. 반면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 중심권에 있어서 장소적인 이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효율성과 그리고 성과주의 근무 문화이기 때문에
워라밸이 대부분 좀 낮습니다. 반면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 시간이 좀 빠르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도 외국계 근무 문화 또는 지사다 보니까 퇴근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정부기관이 최대한 근속연수도 길고 안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반면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지사에서 본사가 경영 실적이 악화가 된다면 국내 지사에서 철수할 수 있을 확률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직장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기관인 대기업, 정부기관,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직장을 잡으시는 데에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부디 원하시는 곳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취업을 잘 하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교육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